이번에는 데이터 3법 통과에 따른 여신 전문 금융업의 대응 과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글 쓰신 분은 자본시장연구원 원장이신 박영석 씨고요. 데이터 3법, 데이터 3법은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다양한 유형의 가명정보를 모아서 가명정보, 익명정보, 실명정보였는데 가명정보는 약간 중간의 단계입니다. 김진승, 김땡땡, 땡땡땡 이서 실명, 가명, 익명 정보로 나누어진다고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양한 유형의 가명 정보를 모아서 상업적 목적으로 빅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금융산업은 가계, 일반 기업 등 모든 경제주체 데이터, 가계나 일반 기업 등의 모든 경제주체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고 데이터의 정확성이 높아 빅데이터의 활용 가능성이 가장 높은 분야로 알려져 있습니다. 금융산업이 그렇다는 얘기고요. 금융산업 중에서는 여신 전문 금융업이 빅데이터 활용에 가장 유망하다. 여신 전문 금융업을 대표하는 카드사, 가장 많은 개인정보를 소유하고 있으며 간편 지급 결제 등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비대면 서비스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빅데이터를 활용한 혁신적인 서비스에 기대가 높습니다. 1919년 작년 말 금융업 기업 중에 유일하게 글로벌 시가총액 10위권에 속한 비자, 금융업 글로벌 시가총액 금융업 기업 비자는 빅데이터를 활용해 혁신적인 핀테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비자는 2019년 230억 달러의 영업수익을 거뒀는데 230억 달러면 2002조, 23조 정도 되네요. 작년에 비자가 약 23조, 거의 30조, 지금 현재 환율로 따지면 약 30조 달러의 영업수익을 거뒀는데 이 중 데이터 처리 부분은 전체 영업수익의 45%인 데이터 처리 부분 103억 달러를 기록하는 등 카드 결제 수입 97억 달러보다 국경 간 송금 결제 70억 달러를 크게 상회하는 숫자입니다. 데이터 기반의 데이터 처리 부분의 영업수익 국경 간 송금 결제를 상회하고 있습니다. 데이터 처리 부분에는 기업 고객을 대상으로 한 인증 고객, 맞춤형 정보 처리, 간편 결제 플랫폼, 보안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으며 빅데이터, AI 전문 핀테크 회사를 인수하여 낮은 비용으로 차별적인 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비자는 보안 분야에 대규모 투자를 수행하여 해킹으로부터 안전한 보안 솔루션을 저렴한 비용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쉽게도 한국 여신 전문 금융회사는 고객 데이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못했다. 못해서 2000년대 이후 금융회사로부터 수차례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발생하자 개인정보보호법과 신용정보법 등의 규제가 강화되었습니다. 국내 카드 회사는 레버리지 비율 규제 등 매우 높은 수준의 건전성 규제로 인해 혁신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또한 어렵습니다. 저성장이 장기화되고 고비용 구조가 지속되며 경쟁 또한 심화되고 있어 지금이야말로 여신 전문 금융업은 혁신을 통해 새로운 서비스 기회를 찾아야 할 때입니다. 우선 여신 전문 금융회사들은 빅데이터를 모아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데이터 생태계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됩니다. 카드 회사도 마이데이터, 본인 신용정보관리업 사업자로 참여하여 은행, 보험, 증권, 카드 등 금융정보뿐 아니라 통신, 운송, 유통 등 다양한 정보를 모아 분석하여 혁신적인 서비스를 제공해야 됩니다. 자체적으로 혁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어려우면 혁신 사업자들에게 맞춤형 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비자, 마스터카드처럼 비대면 간편결제 사업에 적극적으로 진출하기 위해 마이페이먼트, 지급 지시 서비스도 수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외
혁신적인 신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레버리지 규제뿐 아니라 투자자간 범위 확대 등 영업행위 규제 완화도 필요한 상황입니다. 다음으로 여신 전문 금융회사 스스로 혁신을 거듭해야 하는데 비자, 마스터카드 등 해외 여신 전문 금융회사의 혁신 사례를 참고하여 다양한 분야와의 융합을 통해 혁신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생체 인식, 바이오페이, 학자금, 월세금, 축의금, 송금 서비스가 대표적인데 핀테크 오픈앱 설립을 통해 빅데이터, AI 기술을 보유한 스타트업과 전략적 제휴도 강화해야 됩니다. 빅데이터 수요가 늘어날수록 데이터 보안에 대한 투자도 아끼지 않아야 되며 골드만삭스, 비자처럼 더 이상 금융회사가 아니라 핀테크 기업으로의 변신을 선언할 때 비로소 여신 금융회사의 혁신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논단, 오픈뱅킹을 넘어서 오픈 파이낸스 시대의 신용업계 대응 과제. 금융결정, 금융데이터 융합센터장인 김시홍. 오픈뱅킹을 넘어 오픈 파이낸스 시대의 신용업 카드업계 대응 과제입니다. 아직 요약된 부분을 먼저 설명을 드리면 아직 오픈뱅킹이 시행된 시가 초기이라 긍정적 시각과 부정적 시각이 존재하지만 오픈뱅킹은 국내 금융회사들의 전산 시스템, 조직 인력, 영업 전략, 수수료 체계, 컴플라이언스 체계 등에 걸쳐 전방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오픈뱅킹은 오픈 파이낸스로 확대되면서 은행권은 물론 제2금융권, 카드업계, 핀테크 업체, 빅테크, 단 치열한 모바일 금융 플랫폼 주도권 경쟁을 촉발할 것으로 보입니다. 복합 금융 서비스의 등장과 지급 결제 수단의 하이브리드화 시대의 모든 금융업권은 오픈뱅킹 참여와 종합 지급 결제업, 마이페이먼트, 마이데이터 사업 겸용 등을 적극 모색하고 있습니다. 오픈뱅킹을 통한 모바일 플랫폼 주도권 확보 및 앱 경쟁력 제고, 데이터 분석, 가공, 활용을 통한 맞춤 상품 개발과 종합 자산관리 서비스 경쟁력 확보에 사활을 걸지 않을 경우 금융산업 격변기 시장에서 도태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변혁기에 카드사들도 결코 자유로울 수만은 없습니다. 카드사들의 수익성 악화에 대처하고 고비용 구조 탈피를 통해 결제 시장의 주도권 유지, 고객 접점 확보, 맞춤 서비스 개발을 위한 데이터 활용 등 새로운 부가 서비스 창출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미 카드업권의 오픈뱅킹이라고 할 수 있는 카드 이동 서비스도 개시되고 있습니다. 카드업계도 오픈뱅킹, 오픈파이낸스에 적극 참여해야 합니다. 또한 카드사들은 오픈뱅킹의 이용기관으로서 참여하려면 어디까지 어떤 데이터를 내놓고 어떤 데이터를 수집, 공유할 것인지 기브앤테이크 전략을 수립하여야 합니다. 디지털 플랫폼을 전사적으로 구축하고 오픈뱅킹에 최적화한 유연하고 민첩한 전산 시스템과 조직, 수평적 군업 구조, 애자일 조직 구성,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의 적극적인 활용, 데이터 전문 인력 확보 등 외부 개방형 혁신 조직의 영입, 오픈 이노베이션을 위해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 카드사들은 마이페이먼트, 마이데이터 등 사업의 경영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전통적 카드, 결제 비즈니스 외에도 종합지급 결제업, 종합자산관리 업무 영위를 통해 보다 전문화된 지급결제회사, 종합자산관리 회사로의 진화를 모색할 필요가 있습니다. 카드사들이 오픈뱅킹의 이용기관과 제공기관으로 참여하기 위해선 독립한 독자 전용 계좌를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ICT 기업이나 빅테크 업체들과 협업하여 고객 맞춤형 서비스나 신규 수익 모델을 발굴하는 등 빅데이터 비즈니스 확대를 핀테크 업체를 인수합병하거나 지분 투자 확대도 모색하는 것도 방법일 수가 있습니다. 서론, 오픈뱅킹은 금융산업의 지형과 판도를 변화시키는
태풍으로 몰려오고 있다는 시각도 존재하는 반면 오픈 뱅킹을 금융계의 거대한 사건으로 평가하는 건 과대한 포장이며 이제 막 금융혁신을 위한 첫 토대를 마련했을 뿐이다 라는 시각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2019년 연말에서부터 오픈 뱅킹 시대가 열리면서 금융사 간 정보를 개방하고 공유하는 금융혁신 경쟁의 바람이 금융권 전체에 서서히 불고 있는 것은 누구나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오픈뱅킹은 은행권은 물론이고 제2금융권, 카드업계, 핀테크, 빅테크 치열한 모바일 금융 플랫폼 주도권 경제를 촉발하고 있으며 데이터 정보를 분석하고 활용하는 능력과 조직의 전사적 디지털 전환이 곧 금융사의 경쟁력을 좌우할 시대에 접어들게 한 신호탄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데이터 3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로 데이터 활용 종합 방안에 대한 금융 데이터 개방과 오픈 파이낸스 생태계 구축이라는 금융당국의 정책 방향에도 가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정보 주체의 권리 행사에 따라 본인 정보 통합조회, 신용, 자산관리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마이데이터 산업이 도입되고 금융회사의 데이터 분석, 컨설팅, 유통 등 빅데이터 업무 허용, 데이터 활용 및 유통 활성화를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 등이 곧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로 인해 기존 금융회사들은 고객 개인의 신용 정보를 독점하였으나 앞으로는 고객이 요구할 경우 신용 정보를 제3자인 마이데이터 사업자에게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합니다. 또한 정부 당국은 2019년 발표한 금융결제 인프라 혁신 방안과 전자금융거래법 전부 개정안을 통해서 핀테크 업체에 대한 결제 전용 계좌의 허용과 금융 공동만 참가 허용, 오픈 뱅킹에 대한 금융회사의 의무 등을 법제화하는 작업을 추진하는 한편 종합지급결제업과 마이페이먼트사 PISP 사업자의 신설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복합금융 서비스의 등장과 지급결제 수단의 하이브리드 시대에 이처럼 모든 금융권은 오픈뱅킹 참여와 종합지급결제업, 마이페이먼트, 마이데이터 사업 변경 등을 적극 모색하고 있습니다. 모바일 플랫폼 주도권 확보, 앱 경쟁력 제고, 데이터 분석 가공 활용을 통한 맞춤 상품 개발과 종합 자산관리 서비스 경쟁력 확보에 사활을 걸지 않을 경우 금융산업 격변기 시장에서 도태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카드업계도 오픈뱅킹, 오픈파이낸스라는 큰 산업의 변화에 결코 자유로울 수만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오픈뱅킹과 국내 전개 방향은 오픈뱅킹이란 말 그대로 API를 통해서 애플리케이션 프로바이드 인터페이스를 통해 은행이 보유한 핵심 자산인 고객의 거래 정보를 제3자 서드파티 프로바이더들에게 개방한다는 뜻이고, 제3자가 API 등을 통해 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고객의 금융정보에 안전하고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식 또는 제도입니다. 은행의 자발적인 활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공고 내용 중 오픈뱅킹 개념, 국내 전개 방향, 은행권의 대응 현황과 전략 부분은 김시영 오픈뱅킹이 국내 은행사에 미치는 영향, 하나 파이어스 라운드 테이블 2019년 12일을 참고해 재구성하였습니다. 서정호 오픈뱅킹 시대의 도래와 향후 과제 금융분위 F28권 한국금융연구원 작년 중순에 했고요. 오픈뱅킹을 넘어서 오픈 파이낸스 시대의 신용카드 업계 대응 과제로 이는 첫째, 은행의 데이터 독점권 포기를 의미합니다. 둘째, 오픈뱅킹은 고객의 자기정보 통제권, 이동권을 보장하여 한다는 의미고, 오픈뱅킹의 핵심 개념은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고객이 앱을 통해 동의를 하면 고객의 전 은행 거래 데이터와 금융 자산을 원스톱으로 조회하고 이를 토대로 고객에게 특화된 맞춤 금융 서비스와 지급 서비스 그리고 핵심적인 부가 서비스를 권유하면서 고객의 자산을 한 계좌로 모아 자산 관리를 해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금융위원회는 이를 간단히 줄여서 오픈뱅킹, One App All Finance, One App All Finance, 오픈뱅킹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통합자산관리, One App, UX/UI, 고객 동의를 하면 통합자산관리, 종합지급결제 서비스, 혁신적인 부가 서비스, 고객 데이터는 18개 은행에서 원앱으로 가고 있습니다. 국내 오픈뱅킹의 범위는 한국에서 오픈뱅킹은 그럼 위에서 보는 것과 같이 금융결제원을 중심으로 하는 공동형 오픈뱅킹 시스템 왼쪽과 은행들이 개별적으로 제공하는 오픈 API를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들 API 시스템에 PISP, 지급 지시 전달업자, 마이페이먼트와 AISP, 마이데이터 사업자들이 접속하여 데이터를 제공받거나 조회, 자금이체 등의 서비스를 금융소비자에게 제공하는 구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PISP, 지급 지시 대행업, 마이페이먼트 사업자가 API를 통해 조회 서비스, 이체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AISP, 본인 신용정보 관리업이고요. 마이데이터 사업입니다. 상품 서비스 중심으로 은행 개별 은행 API들을 가지고 와서 조회, 이체, 금융상 부가 서비스 등 가지고 와서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국내 오픈뱅킹 제도 개요는 오픈뱅킹 시스템은 한국형 오픈뱅킹 시스템은 금융결제 인프라 혁신 정책 취지에 따라 핀테크 사업자와 참가은행이 원활하게 결제 송금 등 종합금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개방형 시스템 형태를 구축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오픈뱅킹 시스템의 운영 시간은 365일 00시 05분에서 23시 55분 약 10분간 중단이 되고요. 정비시간은 10분입니다. 참가은행 상황에 따라 별도의 정비시간 운영도 가능합니다. 20분 이내로 공고하고 있습니다. 동 시스템은 실시간 시스템 장애 대응 체계를 마련하여 운영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작업을 진행 중인 금융당국은 오픈뱅킹 제공 방법, 해당 시스템 인프라 내용에 대해서는 동법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할 예정입니다. 현재 금융회사 등이 핀테크 결제 사업자 등 이용기관에 제공해야 할 오픈뱅킹 시스템 형태는 금융결제를 운영기관으로 하는 공동 통합 플랫폼 형태의 API 방식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참가은행 상정하고 있습니다. 참가은행 공동의 통합 중개센터로 구축되는 오픈뱅킹 시스템은 오픈뱅킹 공동결제 시스템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오픈뱅킹 이용기관과 제공기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오픈뱅킹 정책의 기본 원칙으로는 먼저 이용기관을 현행 소형 핀테크 결제 사업자에서 모든 핀테크 결제 사업자 은행으로 확대할 뿐만 아니라 제공기관도 현행 은행에서 인터넷 전문은행까지 확대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픈뱅킹 시스템의 이용기관은 은행 및 핀테크 결제 사업자이고 핀테크 결제 사업자는 모든 핀테크 사업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이에는 금융위원회의 핀테크 사업 분류업종 기업, 전자금융업자 또는 전자금융보조업자, 오픈뱅킹 공동 업무 운영기관 인정 기업 등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상 사행행위 기업, 부도, 게임머니, 아이템 등 가상화폐 관련 사업 모델, 다단계 판매 상주, 대부업 등은 이용 대상 기관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제공기관은 오픈뱅킹을 제공하는 기관입니다. 데이터를 개방하여야 하는 기관으로 우선적으로 국내 16개 시중 상업은행이 있습니다. 상업은행과 2개의 인터넷 전문은행이 오픈뱅킹을 제공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개 전문은행은 카카오뱅크하고 K뱅크가 있습니다. 아직 토스뱅킹은 아직 오픈하지 않았고요. 오픈뱅킹 제공 서비스 내용은 오픈 플랫폼, 이용기관은 API로 제공되는 조회, 이체 관련 6가지 금융 서비스를 이용 가능합니다. 2가지 자금이체 API는
기존의 자금이체 인프라, 전자금융공동만 펀뱅킹 등을 사용하지 않고 오픈 플랫폼 내에서 독립적으로 운영되는데 제한된 자금이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출금 대행 서비스와 납부 서비스 등은 제외가 됩니다. 조회, 잔액 거래 내역, 계좌 실명, 송금인 정보, 소액 해외 송금업자의 실명 확인 의무 이행을 위해 송금인 정보를 조회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체 두 가지, 입금 이체, 출금 이체. 이용기간의 지급 계좌에서 자금을 인출하여 수취인 계좌로 입금하는 서비스고, 출금에 동의한 고객에게 자금을 인출하여 이용기관 계좌로 직금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입니다. 처리 비용 및 수수료는 오픈뱅킹을 이용함에 따라 납부할 비용은 처리 대행 비용, charges와 이용 수수료, fees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고, 이용기간 수수료는 처리 대행과 주거래 은행 수수료를 합쳐서 계산이 됩니다. 처리 대행 비용은 월 이용 금액과 이용 건수 비중에 따라 기본 비용, 대형, 경감 비용으로 분류하여 적용하고, 인증 방식은 보증수단, 금융결제인이 운영하는 오픈뱅킹 시스템을 이용하여 사업자의 경우 일정 재무 건전성, 자본금 20억 이상 및 보안 기준을 충족한 사업자와 그렇지 못한 사업자를 구별하여 인증 방식 및 보증수단 한도 등의 차등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업자별 인증 및 보증수단은 대형 사업자는 자체 인증 허용하고 실계절 기반 API 제공합니다. 출금은행 보증수단 자율협약이고 책임 소재가 명확합니다. 중소형 사업자는 운영기간 대행 인증을 하고 금융결제인이 대행을 합니다. 핀테크 이용 번호 기반 API 제공하고 운영기간에 보증보험 증권 등을 제출해야 됩니다. 기본 보증한도는 200%로 하고 일정 기준에 따라 보증한도, 가감산 최저한도 100%입니다. 보안점검, 오픈뱅킹을 통해 개방이 될 경우 개인정보 유출이 일상화되고 대형은행에서조차 보안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영세한 핀테크 스타트업들이 금융정보에 접촉할 수 있게 된다면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큰 리스크 문제가 생길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오픈뱅킹을 이용하는 핀테크 기업, 은행의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취약점 등을 금융보안원 등 평가 전문기관을 점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점검 방법은 실점검, 모의 해킹 테스트 방식이며 보안 테스트 프로그램을 이용합니다. 자금 세탁 방지를 위한 고객 확인 AML은 작년 2019년 7월 1일부터 한국에서는 금융회사가 아닌 전자금융거래법상 전자금융업자에 대해서도 자금 세탁 방지를 위하여 특정 금융정보법상의 의무사항 AML을 준수하도록 법령이 개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오픈뱅킹 시스템을 이용하는 핀테크 사업자에 대하여는 전자금융거래법상 전자금융업자의 자금 세탁 방지 AML 의무사항을 오픈뱅킹 시스템 내의 이체 기능에 반영해 컴플라이언스 문제를 해결할 예정입니다. 특정 금융정보법 시행령에는 금융실명법상 실명 확인 의무, 주민번호와 실명증표로 실제 명예를 확인하는 금융업자의 경우 자금 세탁 위험이 높지 않은 개인 고객에 대해서는 주민등록번호 대신 대체 정보로 확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체 정보의 종류는 금융정보분석원이 고시로 정하도록 되어 있고 시행령이 위임하고 있는데, 이러한 대체 정보는 성명, 생년월일, 성별, 계좌번호, 주민번호, 연계정보, CI값 등이 있습니다. 한국형 오픈뱅킹 특징은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